안녕하세요. 장수거북TV입니다. 오늘은 2026 기초연금 대상 확인 3분 가이드입니다. 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65세 넘었는데 왜 안 된다고 하지? 친구는 받는데 나는 왜 금액이 다르지? 이런 궁금증, 오늘 영상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딱 한 줄입니다.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판단한다. 그래서 감으로 판단하면 틀릴 수 있고 대신 공식 모의 계산으로 3분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쉽게 내가 대상 가능성이 있는지, 어디를 보면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지 이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본 조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고 또 하나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나 해당돼요 라고 하시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달 생활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숫자로 계산한 값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는 소득, 즉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값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나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 왜 안 되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재산 환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거의 없어도 예금이 많거나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이 크면 그 재산이 소득처럼 계산돼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크지 않거나 전체 계산 결과가 기준 아래면 대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기초연금은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의 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답이다. 자, 이제 진짜 3분 확인법 들어가겠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검색창에 이렇게 치세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 이렇게 검색하고 복지로의 모의 계산 메뉴로 들어가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를 완벽하게 넣는 게 아니라 큰 항목을 빠짐없이 넣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3분 확인에 꼭 필요한 핵심 입력 항목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메모해 두시면 다음부터 정말 빠릅니다. 첫째, 본인 소득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있으면 월 기준으로 대략 적고요. 둘째, 배우자 소득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이걸 빼먹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영향이 큰 경우가 많아서 꼭 넣으셔야 합니다. 셋째,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이 있으면 월 수령액을 적습니다. 넷째, 금융재산입니다. 예금, 적금, 보험 해약 환급금 같은 것을 대략 총액으로 잡아 넣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재산입니다. 집이나 토지 같은 재산이 있으면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수준은 입력합니다. 여기서 몰라서 비워둔다가 제일 위험합니다. 비워두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요. 여섯째, 자동차와 부채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차량도 입력하고 대출이 있으면 부채도 함께 입력합니다. 부채를 넣으면 재산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도 있어서 있는 분들은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 6가지만 제대로 넣으면 모의 계산 결과로 대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방향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모의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즉, 모의 계산 결과가 비대상으로 나오더라도 무조건 끝은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대상 가능이 떠도 최종 확정은 별도 확인을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 모의 계산만 해도 신청해 볼 가치가 있는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의 계산에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배우자 정보를 빼먹는 실수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같이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연금 소득을 누락하는 실수입니다. 국민연금은 내 소득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빼버리는데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예금과 대출을 헷갈리는 실수입니다. 예금은 현재 잔액, 대출은 남은 원금, 이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넷째, 집값을 아예 비워두는 실수입니다. 정확한 공시가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략 수준이라도 넣어야 결과가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다섯째, 자동차 입력을 빼먹는 실수입니다. 차량은 상황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있다면 꼭 입력하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전체 계산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일부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계산으로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상황에 따라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꼭 가구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의 계산만 믿기보다는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영상의 결론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기초연금은 65세라는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 인정액이 핵심입니다. 둘째, 3분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에서 소득, 연금, 예금, 집, 차, 부채 이 큰 항목들만 빠짐없이 넣으면 됩니다. 셋째, 모의 계산 결과가 애매하거나 경계선이면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걱정이신가요? 소득이 걱정이신가요? 아니면 재산이 걱정이신가요? 바로 이어서 간단한 사례로 풀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숫자 계산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감을 잡는 시간이니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소득이 걱정인 분들부터요. 소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소득, 즉 일을 해서 버는 돈. 또 하나는 연금소득, 예를 들어 국민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례. 저는 일은 안 하고 국민연금만 조금 받아요. 그럼 불리한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결론은요. 국민연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이 탈락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전체 기준에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저는 작은 일자리로 한 달에 조금 벌어요. 이게 불리할까요? 이것도 걱정 많이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일을 조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구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근로소득이 전부 100% 그대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빼고 반영되는 방식이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있다고 바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의 계산에 그대로 넣고 결과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세 번째 사례. 자녀가 돈을 잘 벌면 그게 제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나요? 이 부분도 많이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판단은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보는 구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녀 소득 때문에 자동 탈락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불안하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제 재산이 걱정인 분들로 넘어갈게요. 재산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집, 예금, 자동차, 그리고 전세보증금 같은 보증금. 여기서 핵심은 재산이 많으면 그게 소득처럼 환산돼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재산 사례. 저는 소득은 거의 없는데 예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 될까요?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예금이 많으면 그 예금이 단순히 저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계산에서 일정 방식으로 환산돼 한 달 소득처럼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0원이라도 결과가 비대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금은 숨기거나 빼는 게 아니라 정확히 넣고 확인해야 한다. 모의 계산에서 예금을 빼면 결과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현실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재산 사례. 집 한 채 있는데요. 실거주 1주택이면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실거주 1주택이라도 집의 가치, 지역, 다른 재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으니 무조건 안 된다도 아니고 집은 실거주니까 무조건 된다도 아닙니다. 이럴 때는 집 가격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모의 계산에 대략 수준이라도 넣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예 비워두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재산 사례. 전세로 사는데 전세보증금도 들어가나요? 네, 전세보증금도 재산 항목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큰 편이면 소득 인정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재산 사례. 차가 있는데 자동차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나요? 이건 차량의 가치나 상황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모의 계산에서 빼지 말고 입력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현실적인 팁 하나 드릴게요. 소득이든 재산이든 모의 계산 결과가 애매하면 사람들이 흔히 그럼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경계선에 걸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조금만 빠뜨려도 결과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첫째, 모의 계산은 최소 2번 해보세요. 한 번은 대략, 두 번째는 예금 부채 보증금까지 최대한 정확히 넣어서요. 둘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소득과 재산까지 같이 넣고 확인하세요. 이거 하나 때문에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결과가 비대상이어도 너무 일찍 결론 내리지 마시고 내가 어떤 항목 때문에 초과가 뜨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부분은 예금, 집, 보증금 같은 재산 쪽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기초연금은 소득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했을 때 기준 안에 들어오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이라도 복지로 모의 계산해서 소득, 연금, 예금, 집, 차, 부채 이 6가지를 넣고 확인해 보시면 내 위치가 선명해집니다. 장수거북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